결혼을 했고요. 푸근한 성격의 남편과 했죠. 성격만큼 덩치도 더 푸짐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에게 문제로 다가온 시점은 재작년에 신우이가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끔찍이도 아끼는 신우이가 결혼한다는데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 도와주고 뭔가 해주기 좋아하는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축의금은 물론이고 혼수며 뭐며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난리였습니다. 본인이 신나서 여기저기 물건 보러 다니고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해보고 아주 꼼꼼히도 하더군요. 저의 결혼할 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살림이 그리 넉넉하진 않아요. 저희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아이도 둘인지라 이래저래 빠듯합니다. 아이 둘 키우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쑥쑥 빠져나가더군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제가 그 모습을 편하게 볼 수 있나요? 전 신우의 결혼은 신우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살림이나 신경 쓰라고 했고, 그러자 남편은 또 본인이 업어 키운 딸 같은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주겠냐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최우선은 가정이 돼야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고집 피우는 남편이 답답해서 조금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부모님이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커트하셔서 축의금과 밥솥 하나에서 그쳤어요. 그 이후로는 한동안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씩 역시 오빠답게 뭔가 제대로 해줬어야 했다고 아쉬워하는 것만 빼면 말이죠. 그래도 남편의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저로서는 어차피 이미 끝난 일이고 지난 일이니 그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에게 확실하게 그런 마음은 생각하지도 말라고 끝냈어야 했는데 그냥 어영부영 넘어간 게 일만 커지게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일이 커지게 된 계기는 저희 집을 이사하고 난 뒤에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둘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크다 보니 집 공간이 너무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외곽에 조금 넓은 평수의 빌라로 이사하게 됐어요. 빚도 조금 줄이고 싶었고요. 확실히 집이 커지니 좋긴 좋더군요. 갖은 짐들로 집이 팍팍하게 채워져 있었을 때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고 기분이 울적했는데 집이 조금 넓어지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조금 커지니 가족 행사의 모임 장소가 저희 집이 됐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그러길 시어머님 생신 겸 집들이를 하자고 하기에 처음엔 고민이 되긴 했는데 기왕 하는 거 저야 일타쌍피라는 생각으로 그러자 했습니다. 무사히 어머님 생신 그리고 집들이를 마치고 남편은 청소를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런데 분명 모든 그릇을 다 닦아놨는데 제일 아끼던 그릇이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유럽에 다녀오면서 선물로 준 그릇이었는데 너무 예뻐서 쓰고 나면 항상 물기까지 제거한 뒤 그릇 진열대 맨 앞쪽에 뒀었거든요. 남들이 저희 집에 오면 잘 보이게끔요.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남은 음식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나 싶어 냉장고 안도 찾아봤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에도 없었어요. 집 여기저기를 찾아보다가 남편에게 가서 우리 그릇 진열대 맨 앞에 있던 그릇 못 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거 지연이가 그릇 너무 예쁘다고 하길래 줬는데 그 그릇이 예쁘긴 한가 봐. 난 잘 모르겠던데.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그거 제가 선물 받은 그릇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화를 내니 그릇은 또 사면 되지 뭘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하더군요. 결혼할 때 제대로 선물도 못 해줬는데 동생 그릇 하나 챙겨준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요. 신우이한테 속 좁게 구는 세운 일을 만들더군요. 더 이상 대화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 후로 일주일 정도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안일 하다가 한 박스 사놨던 리필용 세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 구매 내역까지 찾아봤는데 그때 남편이 딱 도착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세제 어디로 치워놨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세제? 지원해줬지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주냐고 물어보니 집에 가는 길에 세제 사고 가야 한다길래 우리 집에 세제 많으니 그거 가져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걸 다 줬냐고 한 박스 사다 놨는데 1년은 넘게 쓸 텐데 하며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니 왜? 세제도 아까워?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소모품인데 이러더군요. 몇 개만 챙겨주면 되지 그걸 왜 박스째로 다 줬던 걸까요?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말만 따라 세제 줬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물건이 자꾸 사라졌거든요. 근데 또 값비싼 물건이 없어진 것도 아니라서 이게 참 말하기도 애매하고 속만 타들어가고 그랬어요. 남편이 막내 신우를 워낙 이뻐하다 보니 저희 집에 자주 왔고 매번 올 때마다 남편은 뭔가를 꼭 챙겨주고요. 치약, 칫솔, 샴푸 같은 사소한 물건은 물론이고 김치나 반찬들까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신우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더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희 집이 무슨 나눔의 집인가요? 남편은 장을 볼 때도 아예 신우이 줄 것까지 살 생각으로 많이 사다 보니 생활비로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게 늘었습니다. 사소한 물건들이다 보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걸 가져가는데 사러 가는 것도 일이고 사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니 무슨 생각으로 쓰던 치약까지 들고 가는 건지 결혼 초반에야 알뜰살뜰 모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결혼 초에는 친정에서 몇 개 슬쩍 해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져가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서로 소리 질러가며 대판 싸웠네요. 쓰던 치약 칫솔을 신우가 청소한다고 몽땅 다 가져갔다는데 제가 거기서 속이 뒤집힌 겁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 억울하면 친정 가족들한테 똑같이 가져다 주라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제 앞에서 저리 떳떳하게 말하는데 거기 있다간 속이 터질 것 같아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친구가 한 가지 해결책을 내주더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불 작전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자기 입장만 생각할 줄 알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걸 알게 하려면 똑같은 처지에 놓여야만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겐 똑같이 해줄 형제도 없었고 부모님은 저에게 주면 주셨지 받을 분들은 아니셔서 그러긴 어렵다고 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꼭 친정한테만 해줘야 맞불 작전은 아니지라고 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그 방법은 막내 신우이의 남편에게 남편이 아끼는 물건들을 주는 거였어요. 그럼 자기 동생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 남편은 뭐라 하기도 어렵고 속으로 아까워하고 화만 낼 것이라고 말이죠. 전 기발한 생각이라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계획을 짰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 외출을 한 날에 신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요즘 남자 시계 괜찮은 거 없냐고 물어봤어요. 남편 시계가 오래됐는데 하나 새로 사주고 싶다고. 그러자 신우이는 시계 좋은 거 하나 있지 않냐고 하면서 굳이 뭐하러 새로 사냐고 하더군요. 너무 예전 디자인이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보기 싫다. 하나 새로 사주고 기존 시계는 오래됐으니 버릴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시계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신우이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며 그 좋은 시계를 왜 버리냐고. 그거 비싼 시계이니
차라리 자기 남편 주게 자기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옳다구나 하고 그럼 바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여기저기 뒤적거리더군요. 아끼던 시계가 안 보이니 당연히 찾고 있었겠죠. 전 태연히 가서 뭐하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시계가 안 보인다며 혹시 못 봤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막내 신우가 자기 남편 주고 싶다고 하길래 줬는데? 라고 대답해줬죠. 남편은 그걸 왜 주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네요. 그게 시작이었는걸요. 우리 예쁜 막내 신우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주냐고 당신도 똑같은 마음 아니었겠냐고 하자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며 손목만 만지작거리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엔 뭘 주면 좋을까를 고민해보니 딱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구에게 선물 받았던 낚싯대였습니다. 낚싯대를 선물로 받았던 이후로 한 번씩 혼자 낚시하러 갈 때가 있었는데 낚시하러 가면 밤샘은 당연하다시피 하니 그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겸사겸사 잘 됐다 싶었죠. 이번에도 남편이 없을 때 신우를 불렀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죠. 예전에 아이 없을 때 부부끼리 했던 밤낚시가 그렇게 운치 있고 좋을 수가 없었다며 그때가 그립다고 했죠. 지금은 애들이 있어서 부부가 같이 낚시하러 가지도 못한다고요. 낚싯대만 집 창고에 썩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신우가 반응을 하더군요. 그럼 썩히지 말고 자기 주면 안 되냐고 자기도 남편이랑 그런 거 가면 재밌을 것 같다고요. 전 안 쓰는 물건이니 당연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고맙다고 하며 가져갔고요. 다만 이번엔 남편 반응을 바로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 남편이 낚싯대가 사라진 걸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주말에 남편이 낚시를 가도 되냐고 하더군요. 낚싯대 선물 준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다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무심하게 대답했고 남편은 좋다고 창고로 가는데 30분 넘게 창고 안을 다 뒤집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두고 봤습니다. 저렇게라도 운동하면 건강에는 좋을 테니까요. 덕분에 창고 청소도 할 수 있었고요. 한참을 찾아보다가 결국 포기했는지 남편이 낚싯대가 없긴 왜 없냐고 하길래 이번에도 태연하게 신우이가 낚싯대 필요하다고 해서 줬다고 당신이 안 쓰는 물건인 줄 알았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아니 신우이 주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걸 주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그 친구가 낚시하러 가자고 한 건데 그 낚싯대가 없으면 친구한테 뭐라 하냐고요. 그 낚싯대 아무 데서나 쉽게 못 산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예전에 당신도 나한테 친구에게 선물 받은 그릇 새 거 사면 된다고 했지 않냐고. 낚싯대도 아무거나 새로 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예전 일이 생각이 났는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뭐라고 화를 내려다 본인이 한 행동이 있으니 다시 말문이 막히고 반복하는데 그러다 남편은 뭔가 생각났는지 혹시 지금 맞불 작전 놓는 거냐고 묻더군요.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냐고 당장 친구랑 낚시하러 가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했죠. 결국 낚시 약속을 취소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좀 비싸 보이는 물건들은 아예 가방에 따로 넣어 출근할 때 들고 가더라고요. 며칠이나 저렇게 가나 지켜봤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은 남편보다 제가 더 많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서 아침에 애들 밥 챙겨주고 거실에 누워 잠깐 낮잠을 잤는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흔들며 깨우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남편 표정이 완전 사색이 된 모습이었어요. 저보고 대뜸
이젠 하다가 자동차까지 줬냐고, 차 키가 어디 갔냐며, 그것도 막내 집에 가 있냐고 하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죠. 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탁기 앞에 쌓아놓은 빨랫감들을 살펴봤더니 거기서 자동차 키가 나오는 겁니다. 전날 벗어놓은 바지에 넣어놨었나 봐요. 근데 남편은 그 자동차 키를 보자마자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고 묻더군요. 자기 모르게 신우에게 줄 거냐고 남편이 한숨 푹 쉬며 물어보길래 예전에 당신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막상 해보니 관계도 돈독해지고 좋은 것 같다고 덧붙이면서요. 그러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뭘 그만하냐고 하니 자기가 잘못했대요. 처음 제가 아끼던 그릇도 모른 척하고 준 것도 그렇고 집안의 물건들이며 음식이며 아무 생각 없이 신우한테 줬었던 것 같다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으니 이젠 그러지 말자고 사정사정 하는데 하지만 전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왜 갑자기 생각 바뀌었냐고 당신이 그러든 말든 난 앞으로 계속 신우에게 다 줄 거라고 했습니다. 날씨 풀리면 우리 집 현관 옆에 뻗쳐있는 저 자전거부터 가져다 주고 올 거라고 이참에 보기 싫은 것들은 싹 다 넘겨주고 올 거라고 했어요. 그러기 싫으면 신우이 줬던 그릇은 물론이고 사소한 물건들까지 다 도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제 얘기는 하지 말고 가져오라고요. 제가 욕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한 번 줬던 걸 어떻게 다시 받아오냐고 사정사정 하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이대로 살자고 나야 집 청소하는 기분으로 줘버리면 그만이니 아쉬울 거 없다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양보할 기색이 없자 결국 포기하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뒤 남편은 신우이 집에 가서 한바탕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 입장에선 큰오빠가 갑자기 돌변하고 줬던 물건도 받으러 왔으니 당황스럽고 화났겠죠. 남편도 신우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찼는지 앞으로 다시는 쌀 한 톨도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잠깐 나가버렸던 남편의 정신도 온전히 돌아와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현관에 뻗쳐있는 자전거가 아쉽지만 다음번에 또 나사 빠진 행동을 하면 저 자전거에 태워서 남편까지 보내버리려고요. 어쨌든 역지사지라는 말이 역시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람은 자기가 그 입장에 직접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